자, 이번 시간에는 무엇을 할 것이냐? 그 파갱피의 A부터 Z까지 모든 걸 파헤쳐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되게 천천히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나갈 거니까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을 해볼까요? 일단 기파갱피 기본 이론부터 다시 정리를 하고 그러고 갈게요. 일단 메모장을 하나 킨 다음에 제 어떤 기파갱피의 매매법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5분봉 기준선 아래에서 기준선 위로 양봉 마감하면 기파갱피를 쓰는 조건인데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조건이죠. 그리고 전고점을 갱신을 해야 된다. 전고점을 돌파했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 이때 전고점의 기준은 최저가의 전파동 고점. 이게 무슨 말이냐? 이번에 명확하게 제가 어떤 전고점 갱신을 어떤 기준으로 잡아야 할까를 명확하게 이제 하기 위해서 이번에 넣은 문장인데, 전고점 기준은 최저가의 전파동 고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파갱피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보니까 이 파동의 최저가가 여기죠. 이 밑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니까 파동이. 대신에 이 전파동, 최저가의 전파동의 고점이면 어딜까요? 여기죠. 요 부분이 고점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는 넘겨야 어떤 파동의 갱신, 그러니까 고점을 갱신함으로써 새로운 파동이 생성이 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조금 힘들 수 있죠. 근데 다만 이만한 어떤 한 파동이 들어온다는 건 이런 하락분에 대한 그만큼 세기가 얼추 비슷하거나 그것보다 더 센 그런 파동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얘를 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여기 그 부근 요 정도까지는 동일선상까지는 와줘야 된다 그 말이고요. 그리고 RSI는 뭐 중요하게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제 55는 찍어야 된다.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15분봉 기준선 밑에서 올라온 애들은 RSI가 55를 찍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이제 예외로 놓고 그 위에서 놓을 때 이제 파동 애들은 55는 그래도 찍어줘야 된다. 그런 말이고,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죠. 사실 이 RSI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5분과 15분 기준선 요걸 같이 봐야 되는데 5분 기준선이 15분 기준선 위에 있거나 동일선상에 있어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방법이고, 대신에 예외 조건으로 두었던 게 이제 요거처럼 요 부분처럼 15분봉 기준선 아래에 5분봉 기준선이 있지만 눌림이 없이 15분봉 기준선 위에서 종가를 마감을 하면 요거는 해도 된다라고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고, 눌림이 없다라는 그 기준은 제가 이 하나 지표를 하나 만들어 왔어요. 이 지표는 저가, 이 각 캔들마다 저가를 다 연결을 하고 고가를 다 연결한 어떤 지표예요. 요거를 사용하면 좀 더 캔들을 볼 때보다 좀 더 명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요 부분, 이 체크해 놓은 요 부분을 보면, 이 캔들을 보면 캔들만 봤다라고 하면 이게 눌린 건지 안 눌린 건지 보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저번 시간 때 제가 어떤 변곡점, 즉 전고점이나 어떤 전저점, 그런 전환을 어떻게 예측을 하는지, 어떻게 보는지 그걸 설명을 드렸었죠. 캔들을 가지고 이 전 캔들의 어떤 저가를 갱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점을 갱신을 하면 그거는 추세의 연속이고, 만약에 이게 하락으로 갈 거면 고점을 갱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저점을 갱신해야 어떤 한 파동이 이제 꺾였다라고 볼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뭐 그런 것들을 일일이 계산하기 힘들고 귀찮다라고 하고 좀 애매하다라고 하면 그냥 이
지표를 이용을 해서 보면 되거든요. 지금 저점이 계속 올라가니까 지금 저점 이 선들이 눌림 없이 계속 쭉쭉 올라가죠. 원래는 뭐 이런 식으로 확실한 눌림을 줘야 되는데 이건 눌림을 준 게 아니란 말이죠. 이런 부분도 눌림 준 거 아니에요. 확실하게 줘야 돼요. 그냥 눈으로 봤을 때 누가 봐도 이건 눌림이다, 눌림이다, 눌림이다 라고 생각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눌림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어쨌든 그런 눌림 없이 요 그 15분 기준선 위에까지 올라와서 양봉 마감을 하는 거는 해도 된다. 근데 지금 얘네 같은 경우에는 전파동의 고점을 못 넘겼기 때문에 여기서는 들어가지 말았어야 했죠. 그리고 이제 기찻길 응용해라. 기찻길은 구름대 이제 선행 스팬이죠. 구름대 하단. 그리고 만약에 이제 양운이 아니라 음운일 때는 구름대 윗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그거랑 15분봉 기준선이랑 겹치는 구간이 존재하는데 그거를 제가 따로 기찻길로 표시를 했다. 그거는 이제 강력한 지지나 저항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다. 그리고 제가 15분봉 기준선을 자꾸 왜 강조를 하냐면, 실제로 매매를 하다 보면 5분봉 기준선에서 어떤 지지나 저항이 나올 확률보다 15분봉에서 지지나 저항이 나올 확률이 더 높아요. 어떤 하락하던 추세가 있으면 지지를 받을 확률이 높은 데가 5분봉보다는 15분봉에서 많이 나온다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밑에서 이제 올라오는 추세라고 하면 어떤 저항을 받을 확률이 5분봉보다는 15분봉에서 많이 나온다. 그래서 15분봉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타임프레임이 크면 클수록 지지가 됐든 저항이 됐든 어떤 지표가 됐든 신뢰도는 더 올라간다 라고 예전에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5분봉보다는 15분봉에 대한 신뢰도를 더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15분봉을 항상 같이 본다. 그리고 1시간봉 기준선은 따로 매매에 적용하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그냥 지켜본다. 큰 하락 추세가 진행 중이고 여기 위로 올라왔을 때 뭐 롱을 본다. 뭐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1시간봉 요 기준선, 1시간봉 기준선에서 만약에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이격도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슬슬 파동의 힘이 약해질 때가 됐다, 좀 추세가 전환될 때도 됐다, 그렇게 활용할 수도 있고, 그 정도로 그냥 보는 정도지 실제로 매매하는 데 있어서 진입 포지션을 잡는 데 있어서 이용을 하진 않는다. 그리고 기준선 돌파를 놓쳐서 반등 중에 잡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5분과 15분봉 기준선의 배열, 그리고 파동의 고점, 저점만을 활용해서 이제 0.5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건데, 예를 들면 놓친 데가 어디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데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점과 고점만을 활용하는 거예요. 저점, 고점. 자, 여기서 제가 만약에 안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여기까지.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어쨌든 파동이 시작이 되겠죠. 확실하게 눌러줬죠. 그럼 여기서부터 피보나치 0.5 끄어서 매수가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여기도 놓쳤다. 그럼 또 다음 이제 저점과 고점을 확실하게 찍어주는 데를 보는 거예요. 다만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상승 우상향으로 가려면 상승 M 파동이 나와야 되고, 그러면 고점은 계속 올려줘야 되고 저점도 계속 올려가는 형태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서는 못 들어가겠죠. 왜냐, 전고점이 여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여기를 넘는 어떤 파동이 나와줘야 이제 앞으로 계속 이 상승 파동에 대해서 추세가 지속될 거다라고 예측할 수 있죠. 100%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여기를 만약 놓쳤다라고 하면 그 다음 파동을 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고점이 끝났죠. 그럼 요 파동에 대한 저점은 여기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또 여기까지 피보나치를 끊고 또 그 0.5 구간에서 왔을 때 매수를 해서 그 다음에 또 상승분에 대한 걸 또 먹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이죠.
유용한 전략이에요. 이거는 좀 알아둬야 되는 그런 전략이에요. 기파갱피가 어쨌든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밑에서 올라오는 그 상승 최대한 먹기 위해서 기준선 아래에서 올라와서 자리 잡는 그 첫 구간을 먹기 위한 전략이지만 그 상승 추세가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그 첫 파동 때 먹지 못하더라도 두 번째, 세 번째, 뭐 네 번째 파동까지 계속 추세만 이어진다면 먹을 수 있는 전략인 거죠. 그래서 꼭 그 기파킹 피할 때 그 기준선이 아니더라도 중간에 잡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어떤 5분봉, 15분봉 기준선 배열 확인하고 만약에 배열이 이제 정배열이다, 5분봉 기준선 위에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고점이랑 저점만 활용해가지고 볼 수 있겠죠. 대신에 기본적으로 상승 N파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점과 고점은 올려주는 형태에서 그런 형태일 때만 써야 된다. 그런 말이고요. 그리고 이제 진입 후 시나리오. 뭐 기본적으로 기파갱피 할 때 0.5에서 매수를 하죠. 근데 0.618까지 늘려도 괜찮다. 다만 종가 마감이 0.618 밑에서 일어난다고 하면 두 가지로 또 나뉘는데 0.618 밑에서 종가가 마감이 된다면 첫 번째는 0.5 구간에서 왔을 때 대충 본절을 한다. 혹은 그냥 그 즉시 손절한다. 이게 첫 번째 전략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략은 0.618 밑에서 봉이 마감을 했을 때 좀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이제 강한 양대, 장대 양봉, 강한 장대 양봉이 출현을 하면 그거는 다시 무효. 0.618 밑에서 봉이 마감한 거를 잊어주는 거죠. 왜냐면 매수세가 훅 들어온 거니까 다시 한번 고점을 트라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세력이 들어왔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때부터는 손절하지 않고 다시 이제 전고점에 대한 그 익절 전략을 가져가면 된다. 그 말이고요. 그리고 지금 다 설명했고 이 기파수돌 같은 경우에는 저점, 고점이 이제 좀 낮아지는, 그러니까 이런 뭐 이 기준선을 무시한다 치고 여기를 한번 볼게요. 이런 구조에서 지금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졌어요. 그렇죠? 대략 뭐 한 여기까지만 봤을 때 지금 빨간색 점선으로 그어놨는데 여기 왼쪽까지만 보면은 고점은 낮춰주고 저점도 낮춰주는 형태예요. 근데 이 이후로 오른쪽으로 돌아가 보면 지금 저점도 올려줬어요. 그쵸? 근데 그렇다고 여기 고점을 넘었느냐? 아니요. 여기서 또 고점을 못 넘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삼각 수렴 패턴으로 기파 수돌로 접근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그랬을 때 삼각 수렴을 그려보면 대충 뭐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나면은 여기까지 뚫렸나 했더니 봉 마감을 못했네. 그럼 좀 더 지켜봐야겠다. 왜냐? 다시 뚫지 못하고 들어와서 여기서 봉이 마감이 됐고 다시 내려가서 이렇게 가거나 혹은 그냥 여기서 하락으로 이렇게 이어갈 수 있으니 지켜봐야겠다. 그런데 이제 여기를 이탈을 했죠. 이탈을 확실하게 봉 마감해주면서 이탈을 한 다음에 상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약간의 조정이 나왔어요. 그때 들어가는 전략인데 이것도 사실 기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제가 정해놓은 기준은 패턴 돌파 후에 추세선 풀백의 매수예요. 그러니까 즉 제가 그어놓은 이 선이 있죠. 상단 추세선 요거 근처에 왔을 때 매수를 하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저점은 어디냐? 전저점. 여기가 추세가 꺾였었죠. 여기서 파동이 한번 끊겼죠. 그러니까 여기가 되겠죠. 여기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 요 정도 리스크를 감안하고 나는 이 상승분을 보겠다라는 전략이죠. 근데 지금 현재 차트의 경우에는 제가 원하던 매수가에 안 왔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보내주는 거예요. 제가 살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보통 이렇게 왔다가 풀백 여기까지 이렇게 막 지지 막 이렇게 하다 이렇게 확 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이제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이런 풀백에 매수를 하고 손절은 짧게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전파동 여기 전저점으로 잡는다.
물론 여기도 잡을 수 있겠죠, 전저점을. 근데 그렇게 되면은 좀 더 리스크가 커지니까, 손절폭이 커지기 때문에 손익비를 고려했을 때 저는 확실하게 눌러준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손절 라인으로 끊고 여기서 이제 기파수도를 한번 해볼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게 기파수돌이다. 고점과 저점이 좁아진다. 점점 고점을 갱신하는 것도 아니고 저점을 갱신하지 않는 그런 형태. 그럴 때 써야 되는 거고, 익절 전략 넘어갈게요. 익절 전략은 전고점 도달 시 50% 익절. 이거는 다시 꺼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다 제쳐두고, 지금 찾기가 힘드니까 다 제쳐두고,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이렇게 했다고 할게요. 기준선 이런 거 싹 다 무시하고 그냥 캔들만 볼게요.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여기서는 이제 봉 0.628 밑에서 마감했지만 지금 장대양봉으로 끌어올리기 때문에 무효라 했죠. 이런 경우에 전고점까지 봐도 된다. 근데 전고점 왔어요. 그때 그랬을 때 여기서 두 가지 또 나뉘죠. 하나는 50% 무조건 그냥 여기서 50% 익절. 근데 다만 장대양봉으로 막 굉장히 막 빠르게 이렇게 뚫는 경우가 있어요. 요 정도보다도 더 빠르게 뚫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거를 익절하지 않고 어차피 내려와도 여기서 지지받을 확률이 높아요. 전고점 여기가 이제 저항에서 지지로 바뀌겠죠. 그래서 그렇게 장대양봉으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뚫는 경우에는 여기서 지지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항이 지지로 바뀌는 구간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여기서는 50을 익절을 하지 않고 더 들고 갔다가 그 다음 파동이라든지 이런 데서, 아니면 전고점 이전에 있었던 이런 고점들 있죠, 이런 고점들 그런 데에서 이제 익절을 하면 된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50%만 익절을 했어요. 만약 더 들고 갔다는 가정하에.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런 전고점 더 위에 이제 있는 전고점들, 만약 거기가 뭐 여기라고 하면, 여기도 보면은 이거 선 그어 볼까요? 여기 제가 딱 껐어요. 그때 왼쪽으로 또 보면 딱 전고점 이런 라인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팔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50%를 만약에 여기서 들고 갔다라고 하면 그냥 최대한 끌고 가기 위한 어떤 전략으로는 요 파동 이렇게 확실하게 눌러주는 저점들을 깨지 않는 상태에서 더 가져간다. 근데 여기는 살짝 깼죠. 이거는 이제 어떤 세력의 의도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 개미들 살짝 털고 올라가는 형태. 근데 여기 보면은 힌트가 좀 있었어요. 고점을 못 뚫어줬잖아요. 여기서 고점을 못 뚫어줬어요. 그래서 저점도 다시 낮아지는, 어떻게 보면 하락 엠파동이 살짝 나왔던 거죠. 근데 어쨌든 이런 거랑 상관없이 우리는 전저점을 눌러주는 전저점 여기를 기준으로 이제 익절을 하면 된다. 요거 못 먹으면 어떡하나, 그걸 걱정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거는 아쉽긴 하겠지만은 우리 입장에서 이미 익절인 구간들이에요. 이미 내가 원래 여기 전고점에서 50%를 익절을 했었어야 되는데 운이 좋아서 장대 양봉이 터져서 위에서 익절을 했고, 행여나 여기서 50%를 익절을 했다 하더라도 나머지 50% 구간에 대해서 최대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이런 데서 익절을 해도 원래 익절하려고 했던 구간보다는 높게 익절을 한 거기 때문에 운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과감하게 익절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저번에 예전에 한번 이제 기파경피 초창기에 좀 말씀드렸던 건데, 전저점 이탈을 하더라도 그 부근 근처에 기준선이 있으면 거기까지는 좀 봐도 된다라고 했어요. 왜냐면 기준선에서 반등이 일어나는 상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떤 추세가 확실하게 형성이 되면.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여기까지 좀 봐줄 수는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까지가 이제 익절 전략이고, 거래량 활용 포인트가 있는데, 저번 시간에 했던 것 같은데, 그냥 결국에 중요한 건 뭐냐, 제가 꼭 필요로 하는 어떤 지지나 저항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중요하게 보는 지지나 저항.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기파갱피를 딱 했을 때 0.5 구간에서 저희 봤잖아요. 그쵸? 그리고 0.618 밑으로 만약에 봉이 마감되면 그 순간부터 또 본절 전략을 세워야 되고, 그럼 거기도 또 중요해지겠죠. 그 0.618이라는 구간 자체가. 그리고
전고점을 갱신할 때 전고점 근처에 왔어요. 근데 이 지점도 강하게 뚫어줘야 좋은 거겠죠.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그래서 그런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만 보면은 한 세 가지. 그리고 기파수돌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지금 기파수돌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꺼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기파수돌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저항선을 뚫는 타이밍, 이런 타이밍들, 우리가 트레이딩을 하면서 중요하게 보고 있는 어떤 지지나 저항선들 있죠. 매물대라고 하죠. 그런 선들을 강하게 뚫어주는 게 무조건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솔직히 의미 없고요. 그냥 정확하게 얘기하면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유의미하게 그리고 중요하게 보고 있는 어떤 지지나 저항, 즉 매물대 자리들, 그런 구간들을 강하게 거래량 동반하여 뚫어주는가가 중요하다. 이게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중요하게 보고 그런 점들을 그냥 거래량 동반하면서 강하게 뚫어주면 그냥 좋은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래량은 그거 말고 딱히 뭐 볼만한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코인 시장에서는 저번에 말씀드렸죠. 거래소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어떤 유의미한 거래량을 해석할 수도 없고 통합 거래량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나마 이제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같은 대형 거래소, 이제 제일 큰 거래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거래소의 거래량들은 조금 신뢰할 만은 하지만 그래도 많이 보는 편은 아니다.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뭐를 말씀을 드릴까요? 이 지표에 관한 거를 좀 그 전저점, 전고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 같은 거를 저도 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100% 명확하다라고 표현하긴 좀 그렇고 한 90% 정도 명확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제가 이런 지표를 하나 만들었잖아요. 저점 연결, 고점 연결 했을 때 캔들만 봐서는 조금 구분이 힘든 구간들을 확실하게 보기 위함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 이런 방법도 있어요. 또 하나 방법, 제가 좀 애매할 때 쓰는 방법이 있는데, 그냥 이런 붓 같은 거 있죠. 이런 붓 기능으로 어떤 캔들의 중앙을 그냥 스치듯이 대충 그려보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그랬을 때 굉장히 확실하게 이렇게 찝어주는 고점, 저점이 있다면 거기가 변곡이 될 수가 있어요. 변곡이라기보다는 어떤 지지나 저항을 담당하는 전고점이나 전저점, 뭐 예를 들면 이런 데들 있죠. 제가 지금 끄어 놓은 것 중에 체크를 한다 보면 이런 데들이 지지나 저항을 받을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게 좀 힘들다, 너무 주관적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저처럼 이렇게 지표를 만들어서 삐죽하게 확실하게 깊게 눌러주거나 찔러주는 곳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데들, 이런 데들, 이런 데들, 이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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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애매한 데는 어디냐? 그냥 이런 거 있죠. 되게 살짝 삐죽, 살짝 삐죽, 살짝 삐죽, 뭉뚝, 살짝 삐죽, 살짝 삐죽, 이런 데들. 여기는 아니에요. 여기는 아니고 여기 확실하게 찔러줬네. 이런 데들을 그냥 이도저도 아닌 곳이라고 보면 돼요. 이 구간들은 보통 왜 그러냐면 횡보라서 그래요. 횡보 구간이라는 거죠. 어떤 매물들을 소화하고, 그리고 이 롱과 숏 그 힘 세력이 굉장히 비등비등한 상태, 대신에 거래량은 많이 안 터지지만 어쨌든 숏도 아니고 뭐 롱도 아닌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해석을 하면. 그리고 지금 최근 차트를 보면 롱 입장에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많이 안 나와요. 왜냐면
롱이 유리한 자리들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도 매크로 경제를 좀 보면은 해석을 하면 굉장히 지금 관세 때문에 불안불안하잖아요. 이 경제가 그 관세 이슈 때문에. 그래서 롱도 그렇게 많이 안 그러니까 한쪽으로 추세가 명확하게 나오질 않는 상태예요. 그나마 추세가 명확한 쪽은 하락 추세가 명확하겠죠, 지금. 근데 그렇다고 너무 막 한 방향으로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뭐 트럼프 정책에 대한 어떤 확정? 확신? 그런 게 없기 때문이겠죠. 사람들의 심리가. 왜냐면 좋게 보는 사람도 있고 나쁘게 보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극단적인 거 있죠. 예를 들면 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겠네요. 그 둘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땠나요? 그냥 한쪽으로 그냥 하락으로 계속 밀었단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안 좋은 어떤 악재잖아요. 그랬을 때는 한쪽 방향으로 강하게 추세가 일어나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트럼프의 경제 정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얘가 계획적으로 경제 정책을 시행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비판적인 면도 있고 긍정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시장도 그거에 대해서 확신을 못 하는 거예요. 다만 안 좋게 보는 쪽이 좀 더 많기 때문에 이런 차트의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거고, 근데 또 이러다가 뭐 그 정책이 성공을 하면 또 확 반등이 일어나겠죠. 이제 상승 추세로 또 뭔가 돌리거나 이런 모션이 나오겠죠. 근데 어쨌든 저희는 이제 기파갱피 자체가 롱이든 숏이든 다 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최근 차트를 보면은 기파갱피 롱보다는 숏이 더 자리가 많았어요. 그리고 롱도 있긴 있었지만 그렇게 많은 자리를 안 줬고, 그리고 어떤 추세, 그러니까 기파갱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그러니까 첫 파동에 진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관건인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고. 그랬을 때 50%는 전고점 부근에서 예를 들어서 판다고 하면 나머지 50%에 대한 이득을 이 파동 그 전체를 다 먹겠다는 거잖아요. 그 파동이 끝나기 전까지는. 그러면은 한쪽 추세가 만약에 강하게 나오면 기파갱피는 그만큼 수익률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추세가 안 꺾이기 때문에. 근데 다만 지금처럼 예를 들어 조금 안 좋은 쪽으로 시장이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파갱피 롱만 내가 보고 있다라고 하면 첫 번째 파동에서 기파갱피로 접근을 해서 진입을 잘 했다고 한들 나머지 50%에 대한 수익을 길게 끌고 가기가 힘든 시장인 거예요. 그거는 내가 만들 수가 없고 이 시장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운의 영역인 거고, 다만 이 현재 최근 시장에서는 내가 숏을 위주로 쳤다라고 하면 그 이익은 극대화 시킬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기파갱피를 롱 입장에서만 보면 최근 시장에 대입을 하면 첫 파동에 들어간다 한들 실패했을 확률이 높을 수도 있었어요. 왜냐? 그만큼 시장이 어떤 좋은 쪽보다는 나쁜 쪽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트가 우상향으로 예쁘게 나오는 그림이 아니니까 기파갱피의 실패 확률도 롱만 보고 있는 입장이라고 하면 그 실패 확률도 조금 늘을 수도 있다. 근데 만약에 이걸 반대로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숏 관점이다라고 하면 그만큼 기파갱피의 성공률도 더 높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래서 이 기파갱피에 어떻게 보면은 장점과 단점인데 이 어떤 거시적인 경제 흐름을 이해하는 사람이랑 그걸 이해하지 않고 차트만 보고 매매를 하는 사람이랑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둘 다 예를 들어서 기파갱피 매매법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한 사람은 거시적인 경제의 어떤 흐름을 예측을 잘 해요. 그리고 한 사람은 그런 거 아예 몰라요. 그랬을 때 똑같은 기파갱피 매매를 했을 때 완전 접근법이 다른 거예요. 왜냐면 거시경제를 아는 사람은 어떤 매크로 그런 해석을 할 줄 아는 사람이면 지금 현재 최근 시장을 비교하면 하락 추세가 좀 더 크잖아요, 지금.
롱보다는 숏이 유리한 관점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롱보다도 숏에 더 많이 베팅을 했겠죠. 그리고 물론 이제 롱숏 둘 다 할 수 있는 게 기파갱피이긴 하지만 그래도 숏 쪽을 좀 더 타겟팅 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거를 아예 모르는 어떤 거시경제를 흐름을 모르는 사람이 요걸 만약에 기파갱피를 적용했다라고 하면 그냥 롱만 쳤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수익을 극대화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그 기파갱피를 제대로 이용하고 활용하지 못했다면 오히려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어떤 이 기파갱피 뭐 기파수돌 이런 매매법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기법들이 있죠. 기법들 뿐만 아니라 항상 어떤 거시적인 그런 흐름들, 경제 흐름, 뭐 채권, 뭐 실업률, 뭐 많죠. 뭐 소비자 물가지수, 고용지수, 뭐 이런 것들을 전체적인 거를 좀 정확하게 못 보더라도 그것도 정확하게 볼 수도 없지만 그래도 이제 그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만약 모른다라고 하면 뭐 트위터라든가 아니면 뭐 텔레그램 이런 방들에 이제 인사이트를 공유해주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스스로가 공부를 해보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구나.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지금 형성되어 있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관찰을 하면서 내 어떤 매크로 해석 능력도 올리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전제로 깔아놓고 매매에 적용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매매 기법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이 사람이 이랬을 때 이렇게 하래 저랬을 때 저렇게 하래 그것만 듣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원리를 알아야 돼요. 왜 이렇게 하지? 라는 생각을 항상 가져야 돼요. 제가 기파갱피를 할 때 왜 0.5에서 사는지, 왜 0.618 밑에서 복 마감하면 본절에서 처리를 하는지, 왜 전고점에서 50% 일단 익절을 하는지, 그리고 왜 전고점을 갱신해야 이 기파갱피를 쓰는지, 이런 것들을 그냥 저 사람이 쓰래 라고 해가지고 그냥 공식처럼 쓰면은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대응을 못해요. 그리고 이 어떤 기법을 내 걸로 활용을 못해요. 좀 더 나한테 맞게끔 변형시켜서 개조를 해서 나만의 매매 방법을 찾아서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왜 잃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매매 기법을 들을 때는 누군가가 알려주는 걸 들을 때는 참고는 하되 원리를 알고 써야 된다. 모든 지표들도 마찬가지예요. RSI도 그렇고 뭐 일목균형표도 그렇고 이동평균선, 뭐 이격도, 볼린저 밴드 다 어떤 원리를 알아야 돼요. 원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지표 같은 것도 공식도 한번 찾아보시고 이런 공식을 쓰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는 거구나. 그럼 그 원리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때는 저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리고 왜 이거를 쓰지?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의문심을 이제 품어야 돼요. 항상 왜 이렇게 쓰는지 궁금해야 되고 그게 가장 중요해요. 사실 이런 매매 기법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는 원리예요. 원리를 알아야지 어떤 대응도 가능하고 그리고 그 매매법을 발전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기파갱피를 지금도 계속 보완을 해가고 있고 저 영상 굉장히 많이 올렸잖아요. 처음이랑 지금이랑 또 추가된 부분, 뭐 삭제된 부분, 보완된 부분 되게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게 머릿속으로 항상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랬을 때 뭐가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일까? 좀 더 보수적으로 하면 내가 이뤄야 될 건 뭐고 내가 얻어서 내가 취할 수 있는 건 뭔가 이런 것들을 항상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노력의 어떤 결과물이 이런 매매법으로 이어지는 건데 이거를 저는 원리를 알아서 이렇게 고민을 해서 좀 더 합리적이고 최적화된 거를 발견을 했지만 이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고민을 하면 아니 고민이 아니라 그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 매매법을 쓰면 쓰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그냥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매매에 진짜 도박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그런 고민을 계속하고 그 원리를 깨달아야 된다.
그게 핵심이에요. 아무튼 마지막에 좀 잡설이 길었는데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저 또한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전달함으로써 한 번 더 되새기고 진짜 뭐가 중요한 건지 어떤 기본이 항상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음에 또 어떤 보완된 모습 있으면은 또 보완된 점이 있으면은 또 영상 촬영해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제가 추가로 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영상 조금 더 붙일게요. 제가 방금 이제 영상 찍으면서 나왔던 부분인데 좋은 예시가 있어서 한번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기 전고점이 여기 있죠. 지금 명확한 전고점이 있었죠. 지금 빨간 선이 위에 여기 있고 그리고 확실하게 밑에 찔러주는 전저점이 있어요. 근데 기준선 돌파하면서 기파갱피 해볼까 라고 했어요. 근데 할 수가 없죠. 왜냐? 전고점 못 넘었죠. 그리고 저점도 깨지는 추세죠. 그렇기 때문에 롱으로 접근하기 힘들다. 그럼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나서 현재 거시적인 그 흐름도 숏에 이제 사람들이 시장이 숏 쪽으로 이제 배팅을 하고 있는 추세고 거기에다가 전고점을 못 넘기고 이제는 기준선 돌파하면서 장대 음봉으로 빠졌어요. 그랬을 때 이제는 나는 숏에 베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15분봉 기준선 밑으로 또 내려오기도 했고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파동이 시작돼서 내가 살 수 있는 부분까지 0.5선을 끄어 보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여기서 숏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제 0.5선 그리고 기준선 그 위에 15분봉 기준선까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완벽한 조건이 맞았어요. 이럴 때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또 여기에 대한 지금 여기까지 왔죠. 근데 이 이상 지금 장대 또 음봉으로 계속 거래량 터지면서 이렇게 꽂아줘야 되는데 지금 못 꽂죠. 이럴 때는 지금 이제 숏 관점이니까 저점까지 왔잖아요. 제가 들어가고 나서의 전저점이 되겠죠. 여기 왔을 때 일단 50% 파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50% 지금 익절 나갔어요. 그랬으면 제가 손절을 만약 5%로 잡았으면 여기까지 지금 저는 50%에 대한 제가 들어간 금액의 50%에 대한 5%는 먹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지금 올라오죠. 올라오는데 얘가 올라왔다가 또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켜보는 거예요. 다만 제가 들어갔던 이 라인 여기가 어떻게 보면 기술적 반등된 여기가 눌림목이겠죠. 숏 입장에서는 그럼 여기를 놓고 여기가 깨지지 않는 선에서는 계속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계속 하락 추세로 이어갈 거면 얘를 깨지 않은 상태에서 쭉 내려와서 얘를 다시 돌파를 해주겠죠. 근데 지금처럼 뭔가 미직지근하게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면 여기 왔을 때 다시 이제 나머지 50%를 익절을 해도 되고 좀 강하게 뚫어준다라고 하면 더 들고 가면 되겠죠. 그리고 거기서 팔든 아니면 또 다음번 파동까지 또 지켜봤다가 거기서 또 팔든 선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좋은 예시가 있어서 이거 추가로 영상 삽입해서 알려드릴게요.